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60년 대생들이 직면한 현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국민연금이 우리의 노후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어왔던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하지만 그 믿음만으로는 우리의 미래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습니다. 특히 60년 대생, 즉 현재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을 향해 달려가는 분들이라면 더욱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오늘은 왜 국민연금만 믿고 있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그 현실을 마주한 사례들을 살펴보며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례 1. 연금 받는 건 고작 생활비 절반 이게 가능한가? 먼저 첫 번째 사례로 김씨 63세를 소개할게요. 김씨는 한 중소기업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며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납부해 왔습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연금이 나오니까 어느 정도 생활은 되겠지?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문제는 현실에서의 연금액이었습니다. 매달 수령하는 연금액은 약 100만 원 정도였고 고정 지출인 집세와 공과금, 생활비를 계산해보니 최소한 200만 원 이상이 필요했어요. 결국 김 씨는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 절반 정도도 채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그는 부랴부랴 아르바이트를 구했지만 나이가 많다 보니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결국 저임금의 단순한 일을 하며 힘겹게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한 생활이 어렵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대처해야 한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2. 사례 2내 연금만으로 노후가 가능할 줄 알았지. 두 번째로 이야기할 분은 박 씨 58세입니다. 박 씨는 은퇴 후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금 수령이 시작되고 나니 그 믿음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나오는 돈이 생각보다 적었거든요. 박 씨는 평생을 공장에서 일하면서 성실히 납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과 늘어난 지출로 인해 그 돈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박 씨는 자녀들의 결혼을 지원하느라 퇴직 후 받을 퇴직금도 거의 다 썼고 남은 돈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빠듯했습니다. 이제 와서야 국민연금만 믿고 준비하지 않은 자신을 후회하며 다시 경제활동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다 보니 일자리를 찾는 게 만만치 않죠. 박 씨의 상황을 통해 우리는 국민연금 외에 추가적인 수입원을 만들어 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3. 사례 3. 국민연금만으로 안정된 노후를 바랬다면 큰 오산. 마지막 사례로는 이 씨 61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씨는 오랜 기간 공공기관에서 일하며 나름 안정적인 직장을 다녔습니다. 퇴직 후 그는 국민연금만 있으면 별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눈앞에 닥쳤습니다. 국민연금 외에 다른 저축이나 투자 계획이 전혀 없었던 이 씨는 점점 늘어나는 의료비와 예상치 못한 지출에 큰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결국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자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정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대출 이자까지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부담이었죠. 결국 그는 연금을 믿고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한 자신을 크게 후회하며 재정적인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이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국민연금이 결코 충분한 노후 대비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 국민연금만 믿으면 위험하다. 이처럼 국민연금이 우리의 노후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맹신했다가 현실의 냉혹함을 마주한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은 중요한 노후 자산이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물가 상승과 늘어나는 생활비, 예상치 못한 지출 등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외에 추가적인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현재의 자산을 점검하고 미래의 지출을 예측하여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퇴직 이후에도 가능한 한 경제활동을 유지하거나 투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셋째, 건강관리에 소홀하지 말고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합니다. 여러분,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하나의 기둥일 뿐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능이 아닙니다. 보다 현명한 선택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노후, 안정된 미래를 위한 현명한 대안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앞서 다뤘던 국민연금만 믿었다가 큰일 납니다. 에 이어 보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를 대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안정된 노후를 위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현명한 대안들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재정적인 안정. 지금의 자산 점검과 효율적인 관리가 필수입니다. 먼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을 꼼꼼히 점검하고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전략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다른 자산, 예를 들어 퇴직연금, 개인연금, 부동산, 금융자산 등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할 때 자산을 재정비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이나 의료비 등 다양한 변수들이 노후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요즘처럼 저금리 시대에는 정기 예금만 고집하기보다는 분산 투자나 안정적인 배당 주식 또는 임대 수익이 있는 부동산 등의 일부 자산을 배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한 60대 부부가 국민연금과 함께 부동산 임대 수익을 추가적으로 얻으며 안정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퇴직 후 자산을 점검한 뒤 노후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작은 상가를 매입해 임대를 주었는데요. 덕분에 국민연금 외에도 매달 꾸준한 수익이 발생해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 다각화가 노후 불안을 줄이고 경제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2. 경제활동에 지속.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퇴직 후에도 가능한 한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이를 통해 사회와 연결되고 경제적인 보상을 받으면서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모든 일을 멈추고 단순히 연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오히려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다양한 퇴직자들이 강의, 자문, 창업, 유튜브 활동 등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며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민연금과 함께 추가적인 수익을 얻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삶의 보람도 느끼고 있죠. 실제로 62세에 퇴직한 김 씨는 퇴직 후 취미로 하던 농사 경험을 살려 소규모의 블루베리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수익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블루베리 재배에 대한 지식을 유튜브에 공유하면서 추가적인 수익까지 얻고 있습니다. 그는 퇴직 후에도 경제활동을 하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더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다며 만족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나 새로운 분야를 찾아 도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중요한 것은 꼭 큰 수익을 목표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적절한 수익과 의미 있는 활동이 결합되면 그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건강관리.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필수적인 방법.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건강관리입니다. 노후를 안정되게 보내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크고 작은 질병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를 최소화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꼭 필요합니다. 건강이야말로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만성질환이 늘어나는 노년기에는 작은 병원비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가볍게 걷기나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거나 식단에서 당분과 나트륨의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방 차원에서의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 및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을 지키고 있는 박 씨 65세는 노후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하고 식사 때마다 나트륨과 당분을 철저히 조절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며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큰 병 없이 안정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니 의료비도 크게 줄고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덜해졌다고 말합니다. 결론, 국민연금 외에 다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자산을 점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퇴직 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관리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국민연금은 우리가 맞이할 노후의 한 부분일 뿐 그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대안을 준비해야만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칼럼을 통해 여러분이 더욱 현명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랜 기간 준비해 온 휴식과 안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은퇴 후 기대했던 삶과는 정반대의 상황을 맞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안정된 직장과 평생을 바쳐온 경력에 의지해 은퇴를 맞이한 이들. 그러나 그들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충격,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삶의 변화는 그들이 은퇴 후 얼마나 준비되지 않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오늘은 그런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 후 삶을 돌아보며 그들이 어떻게 이 비극적인 현실에 직면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완전히 무너진 베이비 부머들, 그들의 비극적인 스토리. 은퇴는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삶의 한 단계입니다. 바쁜 직장 생활을 끝내고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며 마음껏 여행도 하고 오랫동안 미뤄온 취미를 즐기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 즉 1955년부터 1963년까지 태어난 사람들은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상황에 직면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대는 전통적으로 직장에 대한 충성도가 강하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경제적 준비가 부족하거나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충분한 계획 없이 직장을 떠나게 되면서 그들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삶에서 완전히 무너진 베이비 부머들의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은퇴 준비의 중요성과 그 준비가 부족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려 합니다. 1. 직장 은퇴 후 재정적 위기. 김 씨의 사례. 김 씨 58세는 30년 넘게 대기업에서 근무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오랜 경력을 자랑하는 그는 은퇴 후 여행을 즐기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를 꿈꿨습니다. 그동안 별다른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과 연금을 믿고 은퇴 준비를 했습니다. 김 씨는 내가 평생 바쳐온 회사에서 퇴직금을 제대로 주지 않겠어? 라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현실은 달랐습니다. 김 씨는 퇴직금으로 큰 돈을 받긴 했지만 자녀들의 교육비와 결혼식 비용,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고정적인 지출들이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또 은퇴 후 활동적인 삶을 위해 여행비와 취미생활을 즐기기 위해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났습니다. 더욱이 퇴직 후 건강관리와 의료비도 생각보다 크게 들게 되면서 김 씨는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김 씨는 결국 고용보험금을 받기 위해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고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 없이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을 믿고 은퇴를 준비했지만 구체적인 재정 계획 없이 지나쳤던 것이 그를 위기에 몰아넣은 원인이었습니다. 2. 심리적 충격과 불안. 박 씨의 사례. 박 씨 61세는 40년 동안 한 직장에서 근무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는 직장 생활 중 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미래를 꿈꾸었지만 은퇴를 맞이하면서 느낀 감정은 혼란과 불안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직장에 의존했던 박 씨는 은퇴 후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일을 찾아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엔 당연히 여유로운 시간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은퇴 후 불확실한 미래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박 씨는 은퇴 후 일어날 수 있는 변화들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회적 연결이 끊어지고 매일 직장에서 보내던 시간과 사회적 인정이 사라지면서 우울증을 겪게 되었고 신체적으로도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박 씨는 은퇴 후 처음 몇 개월 동안 마음이 허전하고 불안한 상태로 지냈고 점차 사회적 고립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충격은 그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박 씨는 은퇴 후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 없이 직장을 떠나면서 예상하지 못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정신적, 육체적 변화들이 그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 부동산 투자 실패 이 씨의 사례. 이 씨 62세는 은퇴 후의 삶을 평화롭게 살고 싶었던 한 사람입니다. 은퇴 준비를 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부동산에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직장 생활 동안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은퇴 후 매달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임대 수익을 기대하며 부동산에 과도하게 투자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예기치 않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예상보다 많은 빈집이 생기면서 이 씨는 대출금 상환과 유지비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관리가 잘 되지 않은 부동산은 수익을 내기는커녕 고정 비용만 늘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이 씨는 결국 은퇴 후에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고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메우기 위해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처럼 부동산 투자와 같은 재정적 계획을 세울 때는 정확한 분석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예상치 못한 부동산 투자 실패가 그의 은퇴 생활을 망가뜨렸습니다. 결론 은퇴 준비의 중요성. 이 세 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은퇴 후의 삶은 결코 단순한 휴식의 시간이 아닙니다. 철저한 재정 계획과 은퇴 후의 삶을 위한 준비가 없다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변화, 그리고 사회적 고립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이제 은퇴 후의 삶을 보다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는 은퇴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자신의 심리적 변화와 삶의 질을 고려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하고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며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의 비극적인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 완전히 무너진 베이비 부머들, 그들의 비극적인 스토리 전문가 칼럼. 은퇴를 맞이한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이제 인생 2막을 시작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이 그들이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0년, 40년 동안 한 직장에서 일하며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해온 이들이 은퇴를 하면서 겪는 경제적 충격, 심리적 변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은 예전에 비해 그 깊이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에 적응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편안하게 쉬며 즐기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완전히 무너진 베이비 부머들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삶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짚어보고 이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풀어보겠습니다. 1. 은퇴 후 예상치 못한 경제적 충격 베이비 부머의 큰 실수. 은퇴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재정적 준비입니다. 많은 베이비 부머들이 퇴직금을 기대하며 퇴직 후의 경제적 안정을 생각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종종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들과 맞물려 큰 차이를 보입니다. 김 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은퇴 후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 씨는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하고 은퇴 후 퇴직금과 연금으로 노후 생활을 편안히 꾸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은퇴 후 급격히 늘어난 의료비와 예상보다 많이 들었던 생활비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는 퇴직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착각했지만 실제로는 퇴직금이 금세 바닥을 보였고 고정 비용이 늘어나는 데 따라
경제적인 불안이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은퇴 준비가 부족하거나 불완전한 경우에 흔히 발생합니다. 재정적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했을 때 이를 메꾸는 데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 때문에 은퇴 후 예상보다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은퇴 준비를 할 때는 단기적인 퇴직금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은퇴 후 20년 이상의 생활을 계획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상되는 의료비와 생활비, 여가 비용 등을 포함해 다양한 상황을 감안해야 합니다. 또한 연금만을 믿지 말고 부동산 투자나 자산 관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2. 심리적 변화와 사회적 고립 은퇴 후의 또 다른 싸움. 경제적 어려움 외에도 은퇴 후 겪게 되는 심리적 변화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안 한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면서 겪는 사회적 역할과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은퇴 후 심리적인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박 씨는 은퇴 후 큰 변화를 경험한 인물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직장 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면서 박 씨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점점 외로워지고 무기력해졌으며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우울증으로 이어졌고 박 씨는 은퇴 후 심리적 충격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채 그 고통을 계속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은퇴 후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상당히 큰 심리적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일하는 동안에는 직장에서 맡은 역할이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해 주었지만 은퇴 후에는 그 역할이 없어져서 공허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불안, 우울, 외로움 등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에는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봉사활동이나 취미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를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자기 개발을 하며 자신만의 길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 은퇴 후 재취업의 어려움과 재정적 부담. 두 번째, 직장이 필요한 이유. 은퇴 후 재취업을 시도하는 베이비 부머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재취업 시장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습니다. 특히 대기업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사람일수록 새로운 직장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씨는 60세가 넘은 나이에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 여러 번 면접을 보았지만 결국 원하는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경력을 인정받아 높은 직위에서 일해왔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재취업의 문이 좁아졌습니다. 은퇴 후 기대했던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는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재취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은퇴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직장 내에서 쌓은 경력을 새로운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은퇴 후에 직업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은퇴 준비의 핵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은퇴 후 무너진 삶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은퇴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심리적 준비와 사회적 역할을 새로 정립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 외에도 그들이 은퇴 후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결론, 은퇴 준비는 단순히 재정적인 면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퇴 후의 삶을 풍요롭게 보내기 위한 심리적 준비와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찾는 준비도 함께해야 합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미리 예측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심리적 위기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자기 개발하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며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삶의 의미를 찾고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계획을 세우는 일입니다. 왜 50대 90%는 은퇴 후 무너질까? 전문가가 밝힌 충격 현실. 은퇴 후엔 다 괜찮을 줄 알았죠. 그런데 막상 닥치니 숨이 턱 막힙니다. 60세 초반, 은퇴 2년 차인 한 분이 털어놓은 말입니다. 젊을 땐 회사를 언제 나가나, 그날이 오면 속이 다 시원하겠다 싶었는데 막상 퇴직 후 맞닥뜨린 현실은 달랐습니다. 월급이 끊기고 하루의 루틴이 무너지고 사회적 위치까지 사라지자 마치 바닥 없는 구덩이에 떨어진 듯한 불안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많은 50대들이 은퇴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0명 중 9명꼴로 은퇴 후 삶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무너진다고 하죠. 왜 이렇게 많은 이들이 준비되지 못한 채 현실에 휘청거릴까요? 1. 수입이 끊기자 생활비 전쟁이 시작된다. 50대 후반은 대부분 퇴직과 동시에 정규직 소득이 사라지는 시기입니다. 회사에서 받던 매달 월급은 생각보다 큰 버팀목이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돈이 끊기는 순간 생활비는 적나라하게 본인 자산에서만 나가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월 평균 100만 120만 원 남짓. 부부가 함께 받아도 2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살림을 하려면 월 300만 원은 기본으로 든다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적자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자산이 많지 않은 은퇴자라면 몇 년 만에 저축이 바닥나고 생활 수준을 확 줄이지 않으면 버틸 수 없게 됩니다. 2. 자녀와 부모 부양, 동시에 덮친 2중 3중의 부담. 50대는 참 애매한 세대입니다. 자녀는 아직 대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이고 부모님은 80대 후반으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은퇴를 했는데도 자녀 뒷바라지에 부모 간병까지 겹치면 오히려 지출은 은퇴 전보다 늘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은 부모 세대에 효도해야 한다는 문화와 자식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이 동시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샌드위치 세대의 덫이라고 부릅니다. 은퇴 후에도 생활비는 오히려 더 불어나고 경제적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이유입니다. 3. 사회적 관계 단절이 가져오는 공허감. 은퇴 후 무너지는 건 돈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실 더 무서운 건 관계의 단절입니다. 직장에 있을 땐 매일 아침 출근해서 동료들과 얘기하고 누군가 나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그 모든 게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퇴직식 날 꽃다발은 받았는데 그 후 연락 온 사람은 손에 꼽더라고요. 정년퇴직한 한 공무원의 말입니다. 이렇듯 사회적 연결망이 끊어지면 사람은 쉽게 외로움에 빠지고 무력감과 우울증으로 이어집니다. 돈이 있어도 공허함 때문에 무너지는 사례가 많은 이유입니다. 현실적인 사례 3가지. 사례 1. 58세 명예퇴직 후 월세방 전전. 대기업에서 30년을 일한 어씨는 퇴직금 4억 원을 받아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녀 결혼자금, 본인 건강 문제로 인한 치료비, 생활비로 5년 만에 퇴직금은 바닥이 났습니다. 재취업을 하려 했지만 60세가 넘은 사람을 받아주는 회사는 없었고 결국 전세 살던 집을 빼 월세방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게 그의 고백입니다. 사례 2. 연금 300만 원 받아도 적자에 허덕인 65세 부부. B씨 부부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매달 300만 원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면 여유롭게 살겠다 싶었죠. 그런데 막상 써보니 병원비, 관리비, 자녀 지원금까지 합쳐 매달 350만 원 이상이 나갔습니다. 결국 통장을 까먹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앞으로 10년 후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크다고 말합니다. 연금만 믿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하네요. 사례 3. 은퇴 후 친구도 일도 잃은 62세 남성. C씨는 은퇴 후 여행 다니며 여유를 즐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년쯤 지나자 돈이 부담스럽고 무엇보다 함께 어울릴 사람이 없다는 게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전부였던 터라 은퇴 후엔 하루 종일 TV만 보는 생활로 전락했습니다.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그는 돈보다 중요한 건 은퇴 후 함께할 사람과 할 일이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해법 외 대비가 필요한가?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은퇴 준비는 돈만이 아니라 일관계 삶의 구조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고요. 재정 준비. 은퇴 전 최소한 월 300만 원 이상의 고정 수입원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임대소득 혹은 소규모 사업 등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관계 유지. 직장 밖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미리 만들어야 합니다. 동호회, 봉사활동, 지역 모임 등에서 활동하며 사회적 연결망을 쌓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일거리 확보.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돈이 크게 되지 않더라도 일주일에 몇 번은 몸을 움직이며 사람을 만나는 게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결국 은퇴 후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준비 부족입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나 연금만 믿고 안심하는 순간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회사를 떠나는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3040년을 살아갈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50대 90%가 무너진다는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당장 대비해야 한다는 현실의 메시지입니다. 은퇴를 앞둔 지금 나 자신에게 꼭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은퇴 후에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두었는가? 은퇴 후 무너지지 않으려면 전문가가 짚어주는 구체적 해법. 은퇴가 단순히 회사를 떠나는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구조를 다시 짜는 과정이라는 건 이미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포인트는 크게 4가지입니다. 돈, 건강, 관계, 그리고 일거리입니다. 1. 돈 얼마가 있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 3억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며 금액에만 집착합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의 실패 사례를 보면 돈의 크기보다 지출 구조 관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생활비 구조화하기. 전문가들은 은퇴 직전부터 월 생활비 고정액을 정해놓고 살아보라고 권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전부터 월 250만 원으로 살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실제 지출을 줄여보는 겁니다. 은퇴 후 갑자기 허리띠를 졸라매려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비상자금 확보. 은퇴 후에는 예기치 못한 병원비가 가장 무섭습니다. 평균적으로 60대 이후 한 번 큰 병이 닥치면 5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최소 현금성 자산 5천만 원 이상을 비상자금으로 별도 보관할 것을 권장합니다. 연금 점검하기.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본인 예상 연금을 조회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실제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생각보다 적거든요. 예를 들어 30년 가입자의 평균 수령액은 월 110만 원 남짓입니다. 이 금액만 믿고 준비를 안 하면 은퇴 후 적자 인생으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2. 건강 돈보다 더 중요한 자산. 전문가들이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건강은 최고의 연금이다. 아무리 연금을 많이 받아도 건강을 잃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은퇴 후 12년은 위험 구간. 은퇴 직후 병원행이 급증한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직장 생활 중엔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긴장감이 있었는데 갑자기 루틴이 무너지면서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은퇴 후 첫 2년 동안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방적 건강 투자. 전문가들은 은퇴 전부터 반드시 정기검진을 받고 치아 관리와 기초 체력 운동을 생활화하라고 말합니다. 특히 치아 치료는 은퇴 후 가장 큰 지출 중 하나인데 임플란트 한 개에 150만 200만 원은 기본이니 미리 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운동 루틴 만들기. 의사들이 추천하는 건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하루 만보 걷기, 주 3회 근력 운동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드는 거죠. 3. 관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행복을 좌우한다. 돈과 건강이 해결돼도 은퇴 후 가장 큰 허전함은 사람 때문입니다. 은퇴 후 무너진 사람들 대부분이 사회적 고립에 빠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관계를 미리 만들어두기.
전문가들은 직장 동료만이 전부인 사람은 특히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은퇴 전에 반드시 새로운 네트워크를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모임, 지역 봉사활동, 취미 동호회라도 좋습니다. 은퇴 후에는 스스로 관계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관리. 은퇴 후 갑자기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부부 갈등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자 상담 사례를 보면 돈보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더 힘들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은퇴 전부터 부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집안일 분담, 개인 시간 존중, 함께하는 취미 찾기 같은 작은 변화가 관계를 지켜줍니다. 4. 일거리 은퇴는 일의 끝이 아니라 형태의 변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일입니다. 돈을 벌든 안 벌든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은 할 일이 없을 때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계속하기. 은퇴 후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는 생활은 건강과 정신을 동시에 무너뜨립니다. 주 23일이라도 일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찾는 게 좋습니다. 카페 서빙, 도서관 봉사, 온라인 재택 아르바이트 등 선택지는 다양합니다. 재취업보다는 재설계. 60세 이후 대기업, 공기업 재취업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나이에 맞는 일을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 경험이 있다면 택배나 대리운전, 글쓰기나 강의가 가능하다면 평생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시기죠. 작은 창업의 함정. 은퇴 후 치킨집, 카페 같은 창업을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강력히 경고합니다. 은퇴 자금으로 무리한 창업은 실패 확률이 70% 이상입니다. 은퇴 자산을 잇는 지름길이 되죠. 대신 소규모 온라인 판매, 1인 프리랜서 같은 리스크가 작은 일을 권합니다. 정리하며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건 분명합니다. 50대 90%가 무너지는 건 우연이 아니다. 준비가 없기 때문이다. 은퇴 후를 무너지지 않고 살아가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점검해야 합니다. 돈은 단순히 모으는 게 아니라 흐름을 만들어야 하고, 건강은 은퇴 전부터 미리 투자해야 하며, 관계는 은퇴 후가 아니라 지금부터 넓혀야 하고, 일은 은퇴의 끝이 아니라 인생 2막의 새로운 시작이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은퇴는 끝이 아니라 준비하지 않으면 파국, 준비하면 기회가 되는 분기점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3040년을 어떻게 살지는 결국 지금 내가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55세 대기업 부장의 충격 고백. 은퇴 2년 남았는데 노후 자금이 겨우 이 정도라고. 저는 올해 55세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꽤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생각했고 평생 직장이라고 여겼던 곳에서 30년 가까이 일했죠. 하지만 은퇴가 코앞으로 다가오니 점점 불안해집니다. 가장 큰 고민은 바로 노후 자금입니다. 수십 년 동안 회사에서 꼬박꼬박 받았던 월급이 있고 어느 정도 재산을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은퇴를 생각해보니 이 돈으로 과연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저만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아닐 겁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요. 오늘은 55세 대기업 부장인 제가 겪고 있는 이 불안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첫 번째 사례 예상치 못한 지출, 자녀 교육비와 결혼 자금. 사실 나름대로 노후를 위해 준비를 해왔습니다. 연금도 넣고 자산도 관리하고 주식에도 투자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지출들이 하나둘씩 생겨나면서 노후 자금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지출은 자녀들의 교육비와 결혼 자금이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가 어려워지면서 부모의 지원이 필수처럼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첫째 아이는 대학 학자금 대출 없이 졸업시키고 싶어서 많은 금액을 지원했습니다. 둘째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 자금도 상당한 금액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노후를 위한 자금으로 따로 모아둔 돈은 점점 줄어들었고 이제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돕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지만 그로 인해 제 노후 준비가 불안해진 건 사실입니다. 같은 상황을 겪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자녀 교육비와 결혼 자금, 그리고 그 외의 지원을 하다 보면 정작 자신의 노후를 위한 돈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두 번째 사례 불안정한 투자 수익.
저는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한동안 꽤 좋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이 충분할 거라고 자신했었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경제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투자 수익은 생각만큼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투자에 대한 자신감이 점점 사라졌고 손실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팔았던 자산들이 결국 손해로 돌아왔습니다. 주변을 보면 저처럼 투자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다 오히려 손해를 보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초기에는 잘 풀리다가도 어느 순간 경제 상황이 바뀌면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노후 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한 미래만 남습니다. 3. 세 번째 사례 예상보다 긴 은퇴 생활. 제 또 다른 고민은 바로 은퇴 후의 생활 기간입니다. 예전에는 60대 중반쯤 은퇴하고 10년에서 20년 정도를 계획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장수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즉, 은퇴 후 30년 넘게 살아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생활비는 물론이고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나 사고 등을 대비해 충분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10년 전에 은퇴했는데 당시만 해도 자신이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가 오르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생기면서 점점 생활비가 부족해졌습니다. 은퇴 후에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해도 나이와 건강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죠. 그 친구의 상황을 보면서 저 역시 노후 자금이 생각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노후 자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저는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노후 준비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55세에 접어들면 은퇴까지 남은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더 모을 수 있을지 고민이 커집니다. 노후 자금은 단순히 얼마가 필요할까? 라는 문제만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자녀의 교육비나 결혼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부모의 노후를 위해 자녀와의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현실적인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투자에 있어서 너무 큰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 노후 자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의 생활 기간을 좀 더 길게 보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나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노후 자금은 얼마나 모았느냐 보다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55세의 은퇴가 2년 남았다는 사실이 막연하게 불안하게 다가올 수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현실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퇴를 2년 앞둔 55세 대기업 부장의 노후 준비, 현실적인 해결책은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불안감이 커집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한 세 가지 사례를 통해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겁니다. 자녀 교육비와 결혼 자금, 불안정한 투자, 수익, 그리고 길어진 은퇴 후의 생활 기간 등은 모두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죠. 이 모든 문제들이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왔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그 해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자녀 지원 어디까지가 적정선일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 교육비와 결혼 자금은 많은 부모들이 크게 부담을 느끼는 지출 항목입니다. 자녀를 지원하는 것이 부모로서 당연한 의무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 자신의 노후가 불안정해진다면 그건 더 이상 올바른 선택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부모로서 어디까지 자녀를 지원해야 할까요? 적정한 지원의 한계 설정하기.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현실적인 한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대학 등록금은 부모가 어느 정도 지원하더라도 그 외 생활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부모의 또 다른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는 자녀들이 대학교에 진학했을 때부터 자립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자녀에게 학비 일부는 지원했지만 나머지 생활비나 용도는 스스로 벌 수 있도록 알바를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불만을 가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 자립심을 길렀고 그 결과 졸업 후에도 자립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었고 자녀들도 독립심을 기를 수 있었던 일석이조의 사례입니다. 자녀와의 솔직한 대화. 자녀와의 대화도 중요합니다. 우리 집안 형편이 이렇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내가 스스로 해결할 부분도 있다라는 식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런 대화는 때로는 불편할 수 있지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녀와 함께 현실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야말로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두 번째로는 투자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투자에 의존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 한동안은 꽤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라는 것이 항상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퇴를 앞두고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안정적인 투자 전략 세우기.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투자 전략은 좀 더 보수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지만 은퇴 후에는 수익을 크게 노리기보다는 안정성을 우선으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이나 배당주 같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큰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히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위험도가 높은 주식을 정리하고 배당을 꾸준히 지급하는 기업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배당 수익이 크지는 않지만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익이 은퇴 후의 생활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투자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은퇴를 앞둔 50대에게는 꼭 필요한 전략입니다. 투자 전문가의 조언 받기. 또한 투자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라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재정 상담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최근 재정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제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주식에서 일부 자산을 채권이나 펀드로 분산 투자했고 덕분에 심리적인 안정감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은 은퇴를 앞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3. 은퇴 후 길어진 삶, 어떻게 대비할까? 세 번째 문제는 바로 은퇴 후의 긴 시간입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은퇴 후의 삶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긴 시간 동안 어떻게 경제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은퇴 후에도 일할 기회를 만들어라.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일은 필요합니다. 물론 은퇴 후에 대기업에서와 같은 강도 높은 일을 하기보다는 가벼운 업무나 시간제 일자리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나 재교육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60세에 은퇴하고 난 후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일 자체를 즐기면서도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 일하는 것은 노후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는 좋은 방법입니다. 장기적인 재정 계획 세우기. 또한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산을 적절히 관리해야 합니다. 저는 연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 상품들이 있는데 이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매달 일정 금액의 수입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은퇴 후에는 소비 패턴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지출하는 소비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저 역시 은퇴 후에는 지금과 같은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보다는 좀 더 검소하고 실속 있는 생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삶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은퇴를 2년 앞둔 지금 많은 불안과 걱정이 앞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는 바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녀 지원의 한계를 설정하고 안정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며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보는 것. 이 세 가지는 은퇴를 앞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돈을 관리할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방법을 마련할지,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아직은 완벽한 답을 찾지 못했지만 조금씩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준비된 은퇴는 안정감과 함께 자유로운 삶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퇴는 준비되어 있나요?